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잇는 10분 인사이트 10. 오늘은 주간 인사이트 10으로 매주마다 발행되는 전 세계 주요 자산 운용사들의 위클리 리포트를 통해 중요한 투자 인사이트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시각입니다. 이 블랙록은 지금 글로벌 시장을 공급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세상으로 정의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에너지 안보가 있죠. 이 테마로 움직이는 건 크게 두 가지 압박입니다. 첫째는 수요 측면입니다. AI와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전력화나 냉방 수요 때문에 전력 소비가 시장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 측면입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 우려와 중동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서 에너지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한지가 낱낱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여기서 블랙록이 주는 팁은 명확합니다. 단순히 에너지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전력 인프라와 공급망의 핵심 병목 구간에 있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산시장 성과를 보면은 증명이 됩니다. 가스터빈과 연료 전지 섹터를 보시죠. 이 전력 시스템 확장에 직접적인 투해를 보면서 시장 대비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쓰비시 중공업, GE 버노바, 지멘스 에너지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이죠. 이 노란색 선은 구리 광산 기업입니다. 전력망과 그리드 인프라를 깔 때 필수적인 원자재다 보니 성과를 냈습니다. 초록색 선 역시 클린 에너지로 AI 전력망 확장에 기여하며 아주 견고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골드만삭스가 던진 아주 흥미로운 화두입니다. 이번 주 골드만삭스의 핵심 차트는 미국 S&P 500 지수와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은 기이한 현상이 보입니다. 현재 미국 증시는 역사적 최고점 부근에서 강력한 랠리를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는 경제 심리 지수는 역대 최저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주가와 대중의 마음이 완전히 따로 노는 극심한 디커플링 현상입니다. 이 골드만삭스는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이 높은 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대중의 심리는 위축된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반전은 실제 소비자들의 지갑은 여전히 탄탄하게 열려 있고 가계의 주식시장 참여율 또한 매우 견고하다는 점입니다. 이 탄탄한 소비와 펀더멘털이 기업 이익과 주가를 아래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핵심 동력이라는 분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역사적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이처럼 대중의 비관론이 극에 달했던 시기 이후에는 오히려 대중의 심리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증시가 강력한 후속 상승률을 기록하곤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골드만삭스는 지금의 낮은 심리 지수를 도망쳐야 할 하락 신호가 아니라 역발상적인 투자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JP 모건의 분석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차트는 미국 주식시장의 양대 산맥인 이 퀄리티 주식과 모멘텀 주식의 올해 총 수익률 추이를 보여줍니다. 올해 초부터 3월 시장 저점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두 팩터는 기업 실적 기대감과 견조한 경제를 바탕으로 거의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은 4월을 기점으로 완전히 운명이 갈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6월 현재 모멘텀 지수는 무려 35.3%라는 압도적인 폭등세를 기록한 반면 이 우량주 지수는 10.1%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 모멘텀 주식이 우량주를 완전히 압도해버린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최근 이란 갈등을 비롯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자 투자자들이 확실한 이익 성장이 검증되고 가격 상승 트렌드가 살아있는 소수의 주도주, 예를 들면 AI, 반도체가 대표적이겠죠. 이런 주식들로 대피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이 주도주들에게 확실한 보상을 몰아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거품 아니냐고 걱정할 수 있겠지만은 JP모건은 단순히 멀티플만 늘어난 거품이 아니라 펀더멘털에 기반한 랠리라고 강조합니다. 이 주도주들은 실제로 개선된 이익 성장과 견고한 마진율을 성적으로 증명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시장이 예상하는 올해 미국 기업들의 EPS 성장률 전망치도 연초 13%에서 현재 22%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염두에 두실 점이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무려 85%의 기업이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이 온기가 기술주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로도 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강한 이익과 가격 모멘텀을 가진 AI, 반도체, 테크 대장주에 집중하는 게 맞지만은 향후 시장의 주도권이 다양한 섹터로 점차 다변화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유럽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인 ECB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지난 6월에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습니다. 지금 유럽은 거대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중동 분쟁이 경제에 미칠 충격의 크기나 기간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ECB는 앞으로의 금리 경로에 대한 명확한 선제 안내, 즉 포워드 가이던스를 과감하게 지워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오직 발표되는 경제 데이터만 보고 결정하겠다는 데이터 의존, 즉 데이터 디펜던트 모드로 고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금리 인상이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렬합니다. ECB가 더 이상 원자재나 에너지 가격 폭등을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지 않겠다는 매파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연간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만 봐도 중동 전쟁발 물가 압력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딜레마도 있습니다. 에너지 쇼크로 인해 유로존의 단기 경제 활동이 상당히 취약해진 상태라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장 둔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ECB 입장에서도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을 하면서도 민간 소비가 위축되는 압박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발 물가 압력이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올해 안에 ECB가 최소 한 차례 더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미국 연준의 케빈 워시 의장도 포워드 가이던스를 폐지한 것처럼 유럽의 ECB 역시 선제 안내를 지워버렸습니다. 당분간 글로벌 채권과 주식시장은 중앙은행의 말이 아니라 매달 발표되는 물가와 임금 데이터 자체에 따라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구간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대형 연금 자산운용사 뉴빈의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미국의 연준 의장인 케빈 워시가 포워드 가이던스를 깜짝 폐지하고 매파적 동결을 선언하면서 국채 시장의 변동성이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도 27년 상반기로 밀리는 등 고금리 장기화 리스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뉴빈의 CIO는 주가 상승에만 매달리는 전략은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대신 가장 확실한 인컴, 즉 배당 및 이자 수익을 주는 흐름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그 치트키가 바로 우선주입니다. 우선주는 탄탄한 펀더멘털을 가지면서도 역사적으로 매력적인 고금리 인컴을 주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훌륭한 완충 장치가 됩니다. 특히 뉴비는 25달러의 일반 소매형 우선주보다는 1000달러 액면가의 기간용 우선주 세그먼트를 강력 추천합니다. 고금리가 오래가는 환경에서 듀레이션이 5.3년으로 짧아 금리 위험에 훨씬 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 기관용 우선주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미국에 상장된 대표적인 우선주 ETF 네 가지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록색에 보이는 PFF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우선주 벤치마크 상품으로 거래량이 가장 많아 사고 팔기가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 파란색 선인 PGX입니다. 신용 등급이 높은 투자 적격 등급의 우량 우선주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노란색인 PFFD입니다. 후발주자이지만은 운용 보수가 0.23%로 가장 저렴해서 장기 투자에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검정색인 FPE입니다. 펀드 매니저가 종목을 직접 고르는 대표적인 액티브 ETF입니다. 여기서 유빈의 보고서의 취지와 가장 잘 맞는 강력 추천 상품은 바로 액티브 ETF인 FPE입니다. 이 편입자산의 상당수가 우리가 원하는 1000달러 액면가의 기관용 우선주와 글로벌 대형 은행의 글로벌 코코 본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지수 추종형 상품보다 리스크 관리가 훨씬 뛰어나고 연 7%대 내외의 높은 과세 등가 수익률 흐름을 추종하기에 가장 적합한 매끄러운 투자 경로가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인사이트10은 상품을 추천하거나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만 드릴 뿐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매크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자산운용사들의 위클리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